요즘 들어 부쩍 눈이 침침해지거나 혈압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마음이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 주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이면 한 번쯤 집에 들여놓게 되는 홍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작은 과일 하나가 침침한 눈과 약해진 혈관, 그리고 떨어진 면역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는지 말이죠. 특히 당뇨나 변비, 숙취 같은 현실적인 고민에 홍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시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먹어야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음식과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한 개 루틴이 완성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시 한 개가 바꾸는 하루.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바로 눈과 혈관입니다. 책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을 때마다 빨간 표시가 하나씩 늘어나죠. 이런 변화가 반복되다 보면 마음속 어디쯤엔 은근한 불안감이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여기에 활성산소라는 물질과 각종 염증이 쌓이게 되면 눈과 혈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이런 변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김동자 어르신도 처음엔 그냥 넘기셨습니다. 눈이 침침한 건 나이 탓이겠거니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혈압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기엔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앞으로가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그분은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홍시 한 개를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거창한 건강 계획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이어가셨고 2달쯤 지나자 눈의 뻑뻑함이 확실히 줄어든 걸 느끼셨다고 해요. 몸도 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에게는 큰 희망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홍시 안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침침해진 눈과 약해진 혈관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홍시 한 개가 우리 몸을 다시 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실천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홍시 한 개만 챙기는 단순한 루틴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확실한 습관이 훨씬 오래갑니다. 달력에 홍시를 먹은 날마다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나를 챙긴 날이 하나씩 쌓여가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니까요. 눈혈관 면역까지 온몸을 돕는 숨은 힘. 요즘 스마트폰 화면을 조금만 봐도 눈이 뻐근하고 혈압을 재는 날이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잘 걸리거나 늘 피곤함이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쌓이면 일상생활 자체가 부담스러워지죠. 나이가 들면 눈의 얇은 막은 쉽게 건조해지고 혈관 안쪽에는 염증과 지방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면역력 역시 자연스럽게 감소해서 작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오래 고생하게 되고요. 몸 전체가 약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건 이런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장영순님은
이런 증상들을 모두 겪고 계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잠깐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눈이 불편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러던 중 보건소에서 영양 상담을 받게 되셨는데 그때 영양사 선생님께서 가을엔 홍시와 견과류 습관을 들여보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저녁 간식으로 드시던 과자 대신 홍시와 호두를 챙겨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3달쯤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눈의 뻑뻑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봐도 예전처럼 금방 피곤해지지 않았고 눈물도 덜 났어요. 그리고 정기 재검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걸 확인하셨을 때는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생활 습관 개선이 잘 되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대요. 그분은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홍시와 견과류 조합을 적극 추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홍시 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탄닌, 리코펜 같은 성분들이 눈과 혈관의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장 헬스장에 가서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간식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분명히 반응해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이 피곤할 때 홍시 한 숟가락을 눈 쉬는 시간과 함께 해보세요. 홍시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화면에서 눈을 떼게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홍시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혈관 간식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5알 정도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 전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홍시 단감 곶감, 헷갈리는 감의 차이와 고르는 법. 마트 과일 코너에 가면 모양은 비슷한데 홍시, 단감, 곶감 등 여러 종류의 감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한참 고민하신 경험 있으시죠? 게다가 잘못 고르면 덜 익어서 떨기만 하거나 너무 익어서 집에 오는 길에 이미 무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 하나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각각의 감은 익는 과정과 탄닌이라는 성분의 함량이 다릅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인데 이게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맛도 다르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탄닌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먹으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이 약해진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65세 오민자님도 처음엔 감에 대해 잘 모르셔서 실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곶감 표면에 하얗게 묻어있는 가루를 곰팡이라고 오해해서 몇 번이나 그냥 버리셨대요. 아까운 곶감을 쓰레기통에 넣으면서도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시는 분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건 곰팡이가 아니라 시상이라는 거라고 알려주셨답니다. 시상은 곶감이 마르면서 당분이 표면으로 나와 하얗게 결정을 만든 건데 오히려 이게 있는 곶감이 제대로 말린 좋은 곶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부터 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색깔과 향, 만졌을 때 탄력을 보고 감을 고르는 법을 배우셨죠. 지금은 손주들에게 이건 단감이고 이건 홍시 만들 감이야 하고 먼저 알려주실 정도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홍시는 말랑말랑하게 익어서 탄닌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 부드럽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감은 아삭하게 먹을 수 있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편이에요. 곶감은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이 농축되지만 당과 탄닌이 함께 많아지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알면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감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되죠. 감을 고를 때는 먼저 색깔을 봐야 합니다. 고른 주황빛이 도는 게 좋고 꼭지는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게 좋아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느껴지면 적당히 익은 겁니다. 너무 물렁하면 이미 과하게 익은 거고 너무 딱딱하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곶감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만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감과 상극인 음식들 꼭 피해야 할 조합. 감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음식하고나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고구마랑 홍시를 함께 간식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탄닌이 많은 감은 특정 음식과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폭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끼리도 궁합이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고구마나 도토리묵, 계란, 미역, 게 같은 음식들은 감의 탄닌과 만나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거나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장이 튼튼해서 어떻게든 소화시키지만 장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심하면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63세 이찬호 씨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겨울마다 군고구마와 홍시를 함께 먹는 게 큰 즐거움이었대요. 따뜻한 고구마 한 입, 달콤한 홍시 한 입씩 먹으면 겨울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평소처럼 고구마와 홍시를 함께 드신 뒤부터 배가 묵직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통은 점점 심해지고 변비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응급실을 찾게 되셨죠.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 고구마와 감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탄닌 성분이 고구마의 성분과 결합해서 소화가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감을 드시는 날이면 다른 음식들을 조심해서 챙기신다고 합니다. 특히 고구마는 아예 그날 식단에서 빼시고 계란이나 해산물도 피하신대요. 한번 겪어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셔서 절대 다시는 같이 드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감은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계란, 곤약류, 해산물, 도토리묵과는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같은 식사에 섞여 들어가면 우리 몸은 즉시 불편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감을 드실 때는 미리 오늘은 고구마랑 미역국, 계란은 피하자고 마음먹어 두세요. 아침에 계란 드셨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감을 드시는 식으로 간격을 두는 겁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새로운 음식 조합을 시도할 때 처음엔 양을 아주 조금만 드시고 괜찮으면 천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변 비숙취까지 상황별 홍시 활용법. 당뇨라 과일은 안 됩니다 라는 말이나 홍시 먹으면 변비 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감을 아예 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대부분 정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유로 홍시를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건 과일 자체가 아니라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와 먹는 타이밍입니다. 빈속에 과일만 먹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또 변비는 홍시가 아니라 덜 익은 감에 남아있는 탄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익은 홍시는 오히려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70세 박정임님은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 과일을 거의 끊고 지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셔서 아예 안 드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과일이 그리웠지만 혈당이 오를까봐 무서워서 손도 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보건소에서 하는 당뇨 교육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거기서 영양사 선생님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밥을 조금 줄이고 식사 후에 홍시 반 개와 호두 몇 알을 먹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과일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 적당량을 제대로 먹는 게 영양 균형에 좋다고 하시더래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시도해 보셨습니다. 아침 식사로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식사 직후에 홍시 반 개를 천천히 드셨어요. 호두도 5알 정도 함께 드시고요.
처음엔 혈당이 오를까봐 수시로 측정하셨는데 의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몇 달을 이렇게 드시니 혈당도 안정되고 오랜만에 과일 맛도 느끼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세요. 그분은 이제 과일을 끊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당뇨 환우분들에게도 무조건 피하지 말고 방법을 배워서 드시라고 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홍시는 밥 양을 조금 줄여서 함께 먹으면 당 조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잘 익은 홍시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얼린 홍시는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어요. 알코올 분해를 돕는 성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하루에 홍시 1개 이하로 드시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드세요. 공복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잘 익은 홍시를 아침마다 1개씩 드셔보세요. 며칠 안에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숙취가 걱정되는 날은 전날 밤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홍시는 그저 달콤한 가을 과일이 아니라 눈과 혈관, 면역과 장 건강을 한 번에 챙겨주는 생활 보약입니다. 특히 60대에서 80대 나이에는 한 번의 큰 변화보다 하루 1개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꿔놓는 힘이 있어요. 내일 아침 홍시 1개와 호두 5알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이 더 오래가고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생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